자, 25쪽에 기반시설 찾았습니까? 자, 기반시설은 올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출제를 안 했는데 올해는 논다고 봐야 돼요. 다음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자, 기반시설 종류가 기업,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시옷의 환경기초시설까지, 자, 이렇게 총 7가지 시설에 45가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 읽으세요, 그냥. 자, 기업의 교통시설에는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같은 거, 궤도, 운하라고 되어 있죠. 운하 삭제하세요. 운하는 자 이제 기반시설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그것도 이제 기반시설 아닙니다. 자, 그럼 교통시설은 대충 읽어보면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되니까 교통시설인지 대부분 유추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자, 다음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같은 것이 공간시설인데, 자, 거기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유원지나 공공공지 같은 거 있죠. 그것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 설비,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대부분 다 공급시설인지 유추할 수 있는데 유추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방송통시설 찾았습니까? 그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가서 학교 다음에 운동장 찾았습니까? 삭제하십시오. 이제 운동장도 기반시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급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자, 이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는 유추가 안 되는 것이 끝에 공공지급훈련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있죠. 그 두 가지 주의해야 돼요. 자, 방제시설에서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같은 것인데 하천, 유수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천, 유수지. 자,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시설, 공동묘지, 보안시설, 자연장리, 장례식장이라 되어 있죠. 그 5가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대신 장사시설로 바뀌었죠. 5가지를 합쳐서 무슨 시설로 바꿨다? 장사시설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위생시설은 이제 3가지입니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와 폐차장을 주어야 됩니다. 자, 하수도는 위에 방제시설의 하천과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폐차장은 위에 교통시설 있죠. 그걸 자꾸 연결시켜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되어 있죠. 폐기물 처리시설은 바뀌었습니다. 그거 꺼버리고 밑에다 이래 써야 돼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자,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과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명했습니까? 자, 어쨌든 올해 시험은 법이 이제 바뀐 내용이니까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모한 거 있죠? 뭐 주의하라는 거. 이런 거 주의하고 읽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올라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어갔어. 자, 기반시설이 세 분이라는 것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5, 6월 달에 보면 되고. 자, 도시공객, 그게 시설, 도시공객 시설은 뒤에서 공부하면 돼요. 여기서 보실 거 없고. 광역시설도 뒤에서 보면 됩니다. 공동구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뒤에서 보면 되고. 도시공객 시설 사업도 뒤에서 봅니다.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으로서 1번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 2번의 끝에 도시개발 사업, 3번의 끝에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자, 도시공객 사업의 시행자는 볼 것 없고 공공시설도 볼 것 없습니다. 자,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중앙행정기관이 거기에 밑줄 치고 위에 씁니다. 장관이라고 쓰세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은 장관이 이 뜻이에요. 장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줄칩니다.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 중요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이 말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도시군 관리 결정사항이 포함이 되면은, 자,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앞에 종 6가지 있죠? 거기 한 가지도 포함되면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부르자 했듯이. 국가계획이란 말 밑에 씁니다. 국가계획은, 자, 어떤 뜻이냐? 최우선 시행해야 할 계획이죠.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은 최우선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주구, 용도 구역은 뒤에서 배우면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기반 설치 비용도 뒤에서 배우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부하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3번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는 말 찾았습니까? 몽땅 버리세요. 아, 버리라는 거는 영원히 보지 마라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29쪽에 중간에 국가계획, 강력도시, 도시공계획과의 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걸로 갑시다. 자, 이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어느 지역에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을 시켜서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행정도시를 만들자라고 발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도지사가 대통령과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발표를 해서, 자, 여기에 기업도시를 만들자라고 방향을 제시했고, 또 이 지역에 시장이나 군수가 있겠죠. 자,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서 특히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산업단지나 조성하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자,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 이 지역의 생태나 보존하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에 대한 혼선이 생기겠죠. 예. 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관에 뭘 정하자는 뜻이에요? 위계질서를 정하자 이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드물까요? 흔합니다. 예. 왜 흔하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청장까지 다 선거로 뽑아요.
선거로 뽑죠. 선거직 공무원은 국민에게만 책임집니다. 자, 상급자가 없어요. 구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은 구청장이 이래 관여를 합니다. 대통령이 구청장, 여기에 사구청장이 전화 걸어가 사구청장한테 요래해라 저래해라 하면 사구청장이 뭐라 합니까?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합니까? 네가 뭔데라 합니까? 예, 네가 뭔데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개 구청장 일에 간섭하면은 뭘 받느냐? 탄핵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쫓겨난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나라 전체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은 자기 관내 사구 있죠. 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로 업무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각각의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법으로 개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하자? 위계 질서를 정하자 했듯이. 그래서 어떻게 정하느냐? 자, 국가계획이 있으면 밑에 어떤 계획이 있든 간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최우선으로 시행해라 했듯이. 자, 국가계획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우선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 우선계획이다. 도시군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왜? 단일한 행정구에는 이 계획이 꼭 있으니까. 이 계획과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수립되는 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고 또 도시군계획은 광역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과 도시군계획은 자 어디에 부합돼야 됩니까? 국가계획이 있을 때는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계질서를 정해서 개발의 혼선을 막자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도시군계획의 지위 찾았습니까?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 다음 절차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르는 토지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뭐가 된다? 기본이 됩니다. 기본의 동그라미. 자, 국가계획의 지위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 우선해야 되죠. 국가계획이 최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 우선해라 이 뜻이죠. 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과의 관계.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줄칩니다.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자 단일한 행정구에서는 종합계획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별 계획들은 이 종합계획에 부합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고 내려가서 국토의 용도 구분은 버리세요. 자, 6번에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도 버리시고 옆 페이지 7번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법률이랬죠.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니고 다른 법률이니까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버리세요. 자, 이제 33조에 가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 절차를 배우는데, 자, 최근 시험에 27회, 28회, 29회 매년 노는 부분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수립을 하는지 배우는데, 자, 34쪽의 뜻과 성격부터 먼저 봅시다.
자, 34쪽에 중간에 광역도시계획이라 들어가 있죠. 의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즉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라는 말이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관계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제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자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 자, 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 방향 제시계획일 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만일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은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되면 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늘, 즉 상시 수립되는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뜻이에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성격, 이 계획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강력시설을 넣어서 개발을 이렇게 해보자라는 방향만 정해준 거죠. 당장 개발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전문용어로 비구속적 계획이다. 자,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방법인 행정쟁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예, 뭐 침해받는 게 없으니까. 자,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려면은 자, 저기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책을 33쪽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33쪽에 보시면 돼요. 자, 거기 펴 두시고.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은 광역계획권을 자, 지정부터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왜 지정하느냐? 목적. 주로 광역시설,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공항 같은 광역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낡은 것을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대상, 어디에 지정하느냐? 인접한 둘 이상의 자,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군지역, 즉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전부 다 걸쳐서 지정해도 되고 일부를 걸쳐 지정해도 된다 이 뜻이죠. 단 2개 이상 행정 걸쳐야 되죠. 예. 자, 누가 지정할 건자? 지정권자.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도 내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 이 지정할 때는 자, 관계 시도지사 시장로서 의견 듣고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덕도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덕도는, 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걸쳤죠? 어디 걸쳤어요? 여기 걸쳤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려고 의견 들어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뭐랬습니까?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사실상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별자치도, 뭐, 도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걸칠 수도 있죠. 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걸칠 수도 있고, 강원도와 경기도가 걸칠 수도 되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걸칠 수도 되고, 특별자치시와 도가 걸칠 수도 있죠. 자, 이와 같이 걸치는 형태를, 요렇게 걸치는 형태를 시도에 걸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자. 자, 이제 도 냅니다. 자, 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시군에 걸쳤습니다. 자,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밀양시와 청도군 이렇게 걸쳤을 때는 여기 해당되죠. 그 도지사가 지정한다 했듯이. 그래서 밀양에다가 공항 넣자고 도지사가 지는 그걸 민단 말이에요. 왜? 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책에 봅시다. 광역계획군의 지정권자 및 지정목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줄칩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줄쳤어요. 그게 주 지정 목적입니다. 다음 구분에 따라 다음 줄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자, 그 줄 끝에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박스하는 줄칩니다.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도, 특별자치도, 즉 시도 관할구에 걸쳤을 때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계획군이 도의 관할을 속할 때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지정 절차 보시면은 지정 변경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부산광역시장이 그때 당시에 가덕도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사실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장만 요청하니까 경상남도 도지사는 왜 요청 안 하냐 하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뭐랬습니까? 나는 반대한다. 자, 그래서 아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견 청취 후 심의라고 나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의 동그라미,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개균의 심의 거칩니다. 심의의 동그라미. 그럼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해라는 뜻이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의견의 동그라미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됩니다. 심의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결국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근 시험에 이걸 자꾸 물어요. 묻는 이유는 가덕도 같은 것 때문에, 가덕도는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됐죠.
의견 들으니까 자꾸 의견이 뭡니까? 반대 의견이 오니까 결국은 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지정 후 통보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광역계획권의 지정단위 원칙은 그냥 보시면 광역계획권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냥 그대로 보시고 예외는 지어보지 마세요. 5, 6을 딱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강력도시의 성격은 받고 옆 페이지 가시면 수립권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시도에 걸쳤을 때는 누가 수립하고 시군에 걸쳤을 때 누가 수립하는지를 봅시다. 자, 원칙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구문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하고 있을 때는 줄칩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줄쳐서요. 이 형태죠.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 군수가 어떻게 수립해라? 자, 공동 수립을 하라 했듯이. 자, 이번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자, 그거는 여기 해당되지요. 시도에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도에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면 되고 시군에 걸쳤을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되죠. 그럼 끝이에요. 그럼 밑에 뭐 여러 가지 수립 형태가 놓을 이유가 없는데 왜 놓느냐? 자, 시도에 걸쳤을 때 시도지사 공동 수립과 시군에 걸쳤을 때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 원만하게 잘 수립될까요? 수립에 대한 협의가 아예 안 될까요? 아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전부 다 지유리하게 수립하려죠. 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수립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밑에 3번, 4번 내용들이 나옵니다. 3번에 보시면은 강력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줄칩니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라 했듯이. 자, 여기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라 했더니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수립 못했죠.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해라? 도지사가 아예 수립하라 했듯이. 그 다음에 4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라는 뜻이죠. 자, 시도에 걸칠 때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관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하나 더 난다면 시도에 걸쳐버리죠. 그거는 국가에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자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수립 못했어요. 그럼 승인 신청할 수가 없었죠. 자, 이랬을 때는 누가 수립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외. 하급청 요청에 의한 공동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장과 도지사가 서로 공동수립하는데 시장이 학교 선배고 도지사 학교 후배다 이러면은 도지사 입장에서 원만한 수립이 좀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뭘 해라는 겁니까? 요청을 해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3자 간에 어떤 수립을 할 수 있다?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절치입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고 시장군수가 그 다음 줄치입니다. 협의 거쳐 요청했을 때는 단도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행태인데 자, 시장과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수립하는데 선후배 관계 닿으면 곤란한 사안이 생기죠. 그럴 때는 요청해라. 그럼 도지사가 개입해서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자, 협의 거쳐 요청을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예 도지사한테 맡길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협의 거쳐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도지사가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거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이게 자세하게 나온다? 자세하게 안 돼요. 예. 지금 나왔던 거는 요청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는 거 있죠. 이 정도만 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읽어라 이 뜻이에요. 자, 시도에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가장 좋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가장 좋은데 서로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다라고 읽고 마세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강력도식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1번 내용에 관한 것은 사실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수립 기준이 하나 돼가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군도 지정했고 수립권자도 정해졌다면 그 밑에 3번에 강력도시의 수립 및 승인 절차라고 돼가 있죠. 자, 수립 절차로 가봅시다.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거냐? 수립 절차, 제일 첫째,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 강력계획군이 지정한 저 지역에 각종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인구, 사회, 문화적인 것, 또 건축물의 현황 같은 것, 자연 상태, 이런 필요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기초조사하고 나면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 그래서 주민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듣고 시도, 시군, 의회 의견 듣고 시장, 군수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의견 듣고 나면은 안이 하나 마련됐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협의 절차 거칩니다. 이 계획 관련돼서, 자, 동국간에 의논도 해보고, 4번, 심의 절차 거칩니다. 자, 이 심의기구에서 이 계획 관련돼서 상세하게 심사 논의도 해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승인해줍니다. 하급기한이 수립했을 때는 상급기한이 인정해줘야 된다, 이 뜻인데, 자, 시도지사가 수립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해줘야 된다? 승인해줘야.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했죠. 그럼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했죠. 그럼 승인 받을까 말까? 이는 승인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그냥 협의심의 절차만 거쳐요. 자, 여섯 번째,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절차도 수립절차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시험 나오는 거는 이런 내용들 있죠. 공청회 개최한다는 거. 여기 승인권자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묻습니다. 자, 그럼 책에 봅시다. 자, 광역도시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자 1번 기초조사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에
광역도시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청량을 하여야 한다. 주의할 말은 하여야 한다 밖에 없어요. 의무적으로 꼭 해란 뜻이죠. 그럼 시험이 어찌 내느냐. 광역도시의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래놓습니다. 그럼 틀리겠죠. 네. 자, 이번에 자료 제출 요청부터 시작해서 밑에 동그라미 밑에 필요사항까지는 5, 6월달쯤에 보면 돼요. 자, 공청회 개최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의 수립 변경안이면 그 다음 줄칩니다.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국가를 줄치시고 공청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게 인정되면 광역도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 뭐 개최란 뜻이에요? 공청회다 이렇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청취.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안이면 줄칩니다. 미리 관계 시도 또는 시군의 의회와 관련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 수립 변경안이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 보내준다는 뜻이죠. 그럼 시도지사가 그 서류를 받았어요.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관할시장소 의견 들은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에 직접 듣는 게 아니죠. 송부에서 간접적으로 듣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의견 제시 1항과 2항에 따른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에 3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심학서에 공청회 개최의 세부 절차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버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의견 듣고 아니하란 말은 되면은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가는데 협의심의 절차 거쳐서 승인 받습니다. 자, 승인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해 줄칩니다. 시도지사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줄치고, 다만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할 경우에 단독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줄칩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 계획은 그러하지 않다. 승인받지 말란 뜻이죠. 여기 보시면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죠.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해라.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승인 절차, 그 밑에 도지사 승인해 줄칩니다.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승인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협의심의 그냥 읽습니다. 시험에 안 물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 수립 변경, 자, 갈로 띄우는 식으로, 자,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그냥 협의 심의 거친다 이 뜻이에요. 의견 제시, 자, 기획에 따라 협의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 또 며칠 내에 30일 내에 의견 제시합니다. 송부열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도지사 승인. 도지사도 승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똑같이 무슨 절차 거친다? 협의심.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광역도시를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 변경, 갈로 띄름치고 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 심의 거칩니다. 이때도 의견 제시 똑같이 며칠입니까? 30일. 송부열람,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했을 때 관계행정기관 장과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되며, 서류받은 시장군수는 시군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밑에 강력도시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면은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협의가 안 되면 3년 동안 안 돼서 수립 못해 성의 신청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은 3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빨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 신청해라는 뜻이에요. 조정해 줄 것을 빨리 신청해라 이 뜻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도지사에게 무슨 신청해라. 조정 신청해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해주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원만한 수립할 수 있겠죠. 거기에 관한 제도인데, 자, 조정 신청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는 그 내용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해도 되고 단독 신청해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협의 권고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라는 말 있죠.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공동은 안 됩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줄칩니다.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협의 권고를 다시 한다 뜻이에요.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조정합니다. 그럼 공동 조정 신청일 때는 협의 권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바로 조정해버려요. 조정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광역도시의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결과 반영,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자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해야 됩니다. 도지사 조정 신청,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는 그 다음 줄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 아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역시 여기도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줄친데요. 자, 협의 권고, 도지사는 단독으로 거기 동그라미 하면 되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줄칩니다. 다시 협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조정 신청일 때면 다시 협의 권고합니다.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조정합니다. 조정 절차. 도지사는 조정 신청 받거나 직접 조정할 경우에는 자 도의 지방도시의견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 내용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의를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도 있어요. 조정결과 반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결과를 역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조정해주면 결과대로 반드시 광역도시에 수립해라는 뜻이죠. 자, 심화학습은 버리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수립 절차에 관한 것인데, 자, 체계도를 펴보세요. 2페이지 펴봅니다. 자, 이 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강력도시계획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자, 여기 있는 내용이 그 한 줄로 딱 압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 강력도시계획은 인접 둘 이상 특광 특특도 시군지역에 자, 정면은 강력계획권인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죠. 예. 자, 이걸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광역계획권 지정 이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 밑에.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넣어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박스 글자 있죠. 그 밑에 요 말만 딱 써놓습니다. 요거. 둘 이상 시도액을 칠 때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같은 돈에서 누가 정한다? 도지사 지정.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섰습니까? 수립권자라고 나가 있죠. 수립권자 이걸 어떻게 다 넣어? 이걸. 자, 그래서 수립권자는 그 밑에다가 쓰는데 핵심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립권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어떻게 수립합니까? 공동 수립. 자,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예외로 공동 수립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도 내일 때는 시장 군수가 어떻게 수립해야 됩니까? 공동 수립. 자, 여기에도 예외가 있죠. 예,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수립할 수도 있다. 공동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밑에 써놓으시면 돼요. 옆에 수립 절차라는 박스에 있는 타이틀 있죠. 그 밑에까지 늘었으면 돼요. 둘 이상 시도의 하살표 걸치면 누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여기는 예외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이나 공동 수립할 수 있고 같은 도내일 때는 시군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고 예외 도지사가 단독이나 공동 수립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했습니까? 자, 수립 절차 옆에 보면 갈로에 기초조사라고 되어 있죠. 찾으세요. 기초조사는 그 밑에 쓸 거 딱 하나 박혀요. 의무적. 기초조사는 의무적이에요. 자, 기초조사 다음이 의견 청취죠. 의견 청취 밑에는 요 말만 쓰면 돼요. 주민 등에 대해서 뭐 개최한다? 공청회. 시도, 시군, 의회. 시군의 의견. 자,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민 등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고 시도, 시군, 의회, 시장, 군수, 의견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썼습니까? 자, 옆에 협의심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쓸 것이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그냥 이렇다. 승인 찾았습니까? 승인 밑에는 요 말만 쓰면 돼요. 승인권자. 국토와 도.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자, 그래서 거기 승인 밑에 국토, 도 썼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예요. 그러려면은 공고 열람이 있죠. 그게 절차예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조정에 그 많은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조정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단독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협의 권고하죠.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마다 다시 협의 권고하죠.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써놓으면 됩니다. 조정이라는 말 밑에 단독 조정 신청일 때는 다시 뭐합니까? 협의 권고. 자, 그래서 그 한 줄, 광역도시에게 관한 거, 이 칠판에 있는 걸 그 한 줄에 가장 핵심 내용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실 때는 그걸 펴놓고 읽어라 했듯이.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머릿속에는 전체 틀이 들어가야 세부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 광역도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수립된다는 틀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빨리 내용을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갑시다.